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경제적 웰니스는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웰니스의 15번째 이야기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 높은 저축률을 실제 투자로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계좌 분리, 미국 지수 투자 핵심, 대기 자금으로 현금 비중, 개별주 투자 룰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목적에 따라 분리하라.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 경제적 자유가 목표라면 생존에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는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투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의 성격이 한 통장에 섞여서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계좌를 3개로 나누라고 권합니다.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투자금 계좌로 나누고 각 계좌에서는 용도를 고정하는 겁니다. 첫째는 생활비 계좌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 계좌로 일정 비율을 자동 이체하고 그 다음 남은 돈을 생활비 계좌에 남깁니다. 순서를 뒤집는 겁니다. 남으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합니다. 생활비 상한선은 주거비, 교통비, 식비 같은 필수 고정비를 먼저 계산하고 그 위에 최소한의 변동비와 소액의 즐거움 예산을 더해서 정합니다. 중요한 건 기분에 따라 생활비가 달라지도록 두는 게 아니라 숫자로 상한선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상금 계좌입니다. 최소 3개월치 생활비를 목표로 합니다. 실직, 의료비, 가족 이벤트 같은 큰 지출은 언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그 순간에 투자 자산을 팔게 되고 하락장에 팔게 되면 더 아까워집니다. 비상금은 수익률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확보해야 할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투자 계좌와 분리해두고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 규칙을 만듭니다. 비상금은 주식이 아니라 현금성 상품으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는 증권사에서 만든 투자 계좌입니다. 여기로 들어온 돈은 생활비가 아니라 모두 투자금입니다. 이미 생활비와 비상금을 따로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투자 계좌에서 손실이 나도 당장 밥을 못 먹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러한 분리는 하락장이 와도 마음이 덜 흔들리게 합니다. 결국 계좌 분리는 절약 기술을 넘어 투자 행동을 지키는 구조가 됩니다. 한편 월급이 일정하지 않다면 비율 룰을 더 강하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소득의 30%처럼 비율로 먼저 떼고 생활비는 남은 금액에서 조정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소득이 늘 때도 줄 때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이면 90만 원은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하고 생활비 180만 원을 설정하고 비상금 30만 원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초반 포트폴리오는 단순하게 미국 지수로 시작. 처음 1년에서 3년은 수익률보다 시장에 남아있는 습관이 자산이 됩니다. 초반에 많은 사람이 망하는 패턴은 비슷합니다. 종목을 너무 많이 건드리고 뉴스에 흔들리고 손실을 빨리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선택을 하다가 계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첫 시작은 주식 비중의 대부분을 미국 지수로 가져가라고 권합니다. 미국 지수는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직장인에게는 환금성이 높고 매수 매도 규칙을 만들기 쉽다는 점이 큽니다. 큰 틀에서는 S&P 500처럼 시장 전체를 담는 방식이 있고 나스닥 100처럼 성장주 비중이 큰 방식이 있습니다. 공격적 성향이면 나스닥, 안정성을 우선하면 S&P 500이 적절합니다. 여기서 굳이 선택지를 더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서 혹은 반반 전략으로 오래 유지하는 것이 투자 습관을 만들기에 유리합니다. 중요한 건 더 좋은 종목을 고르는 능력이 아니라 무난한 좋은 선택을 오래도록 지속하는 능력입니다. 미국 지수로 시작하라는 말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수익률이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시장이고 전 세계 기업의 이익이 모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삼기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수 투자는 금융 지식이 약한 초보자도 접근하기 좋은 투자 방식이기도 합니다. 개별 기업을 분석해도 예측이 빗나갈 수 있지만 지수는 살아남는 기업이 자동으로 편입되고 무너지는 기업이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를 갖습니다. 초보가 실수할 확률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일상을 지키며 투자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수 방식이 단순해야 합니다. 월급날 자동 매수로 기본 포지션을 쌓고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만 추가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는 예측이 아니라 규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대비 10% 하락이면 1회,
20% 하락이면 1회처럼 정해두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규칙이 없다면 추가 매수는 결국 감정 매매가 됩니다. 초반에 간과하기 쉬운 건 마찰 비용입니다. 총보수, 스프레드, 한전 비용, 거래 수수료, 세금 같은 것은 한 번은 작아 보여도 10년 단위로 쌓이면 성과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단순환 상품, 낮은 비용 구조,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세금이 유리한 절세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먼저 지수 ETF를 쌓는 것이 장기 효율을 높입니다. 현금도 보유하라 하락장을 위해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현금을 0으로 만들고 전액을 한 번에 주식에 넣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권하지 않습니다. 핵심 포지션은 꾸준히 쌓되 투자 계좌 안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남겨두는 편이 현실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 없이 버틸 수밖에 없고 버티다가 지치면 결국 손절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향에 따라 투자 자산의 10에서 30% 정도를 현금으로 유지하는 방식을 자주 추천합니다. 이 현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대기자금입니다. 시장이 크게 빠질 때 추가 매수에 쓰기 위한 탄약이고 심리적으로는 보험입니다. 이 대기자금은 수익률을 노리는 돈이 아니라 유동성과 안전성을 사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금처럼 묶어두기보다는 언제든 주식으로 옮길 수 있는 형태가 핵심입니다. 아직 배당이나 이자가 크지 않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꼭 현금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CMA, 단기 RP, MMF 같은 현금성 상품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들 상품에서는 약간이지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두는 것보다는 이득입니다. 초보가 하락장에서 흔히 하는 실수는 현금을 너무 일찍 소진하거나 저점을 잡기 위해 완벽한 타이밍만 기다리는 겁니다. 저명한 투자자들도 시장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곧 반등할까봐 두려워하며 너무 이른 매수를 하는 경우 현금이 너무 빠르게 소진되어 더 크게 하락하였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 저점을 잡으려 한다면 어느새 시장은 이미 올라있고 그때는 또 비싸 보인다는 이유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장에서의 추가 매수를 규칙으로 만들어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적용하고 있는 규칙은 추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 비중은 앞에서 언급한 비상금과 다릅니다. 비상금은 경제적 재난 상황을 막기 위한 돈이고 대기자금은 하락장에서 대응하기 위한 돈입니다. 비상금은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 게 원칙이고 대기자금은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대비 10% 하락에 대기자금의 30%, 20% 하락에 30%, 30% 하락에 40%처럼 단계적으로 투입 규칙을 만들어두면 바닥을 맞추지 못해도 평균 단가를 낮추며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는 질문이 늘 나오는데 그래서 분할 투입을 하는 겁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히기는 어렵고 규칙을 지킨 사람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별 주식에 욕심부리지 말라. 하고 싶다면 10% 룰. 많은 사람이 개별 주식 투자를 시도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개별 주식으로 시장 수익률을 꾸준히 이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두 번 맞히는 것은 운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5년, 10년 동안 일관되게 이기려면 분석 능력뿐 아니라 멘탈, 리스크 관리, 손실을 받아들이는 훈련까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가정은 나에게 그 재능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를 깔면 작은 성공이 과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큰 베팅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 원칙은 간단합니다. 본계좌는 지수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을 정말 하고 싶다면 총 자산의 10% 이하만 떼서 별도의 계좌로 분리합니다. 계좌를 분리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 분리입니다. 개별 주식 계좌에서 손실이 나도 본 계좌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10%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돈이라기보다 공부와 경험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 룰과 함께 금지 규칙도 같이 둬야 합니다. 추가 매수로 물타기 하면서 비중을 키우는 행동, 한 종목에 몰빵하는 행동,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쓰는 행동은 금지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파괴 패턴이 급등주 추격과 뉴스 매매입니다. 남들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 들어가면 이미 늦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 손실이 나면 손실을 복구하려는 본능이 더 위험한 선택을 부릅니다. 개별 주식을 하더라도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룰입니다. 룰이 없으면 운 좋게 시작해도 끝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실전적으로는 개별 주식 계좌에도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를 두는 게 좋습니다. 왜 이 종목을 사는지 한 문장으로 적고 언제 틀렸다고 인정할지 기준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 꺾였는지, 밸류에이션 가정이 깨졌는지, 산업 구조가 바뀌었는지 같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매수 전에 포지션 사이즈를 먼저 정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서 더 산다, 떨어져서 무서우니 판다 같은 감정적인 매매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매매가 끝나면 간단히 기록합니다. 잘한 것, 못한 것, 다음에 개선할 점을 정리해 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개별 주식을 하더라도 계좌가 증발하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주식으로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10% 룰을 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가 좋을수록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쉽고 그때 비중을 키우면 한 번의 큰 하락이 전체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한 번의 대박으로 오기보다 큰 실수를 피한 사람이 더 빨리 도달합니다. 저축에서 투자로 구조를 만들고 자동화하라. 꾸준한 투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비상금이 부족한 단계라면 비상금을 우선 채웁니다. 비상금이 어느 정도 차면 그 다음부터는 월급날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정해둔 비율이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동하고 생활비 계좌에는 이번 달 상한선만 남게 만듭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투자 의지가 흔들리는 시기에도 시스템은 알아서 돌아갑니다. 투자 계좌로 들어온 돈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본 지수 매수로 바로 들어가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대기자금으로 남겨두는 돈입니다. 중요한 건 그때그때 상황 봐서 얼마를 매수할지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은 감정이 개입될수록 흔들리고 흔들리는 결정이 장기 성과를 망칩니다. 그래서 규칙을 먼저 정하고 실행은 자동으로 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자금 비중의 목표를 20%로 잡고 있었다면 대기자금이 20% 미만일 때는 매수를 미루다가 대기자금이 20%를 초과하면 계좌에 추가금이 들어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리밸런싱도 최소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초반에 과한 리밸런싱은 결국 잦은 판단을 만들고 잦은 판단은 매매를 늘립니다. 지수 한두 개로 시작했다면 사실 리밸런싱은 분기당 1회 정도 점검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하락장에서는 대기자금을 활용하여 추가 매수를 들어가야 하므로 미리 매수 시점을 정해둡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대비 5%씩 떨어질 때마다 대기자금을 사분할하여 매수한다고 정해두었다면 대기자금을 활용하여 전고점 대비 20% 하락하는 하락장까지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절세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구조가 유리한 계좌에 먼저 납입하고 남는 자금은 일반 계좌로 이어지는 흐름을 한 번에 고정해둘 수 있고 연말에 리밸런싱을 해서 한 번에 납입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때그때 상황 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미리 전략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보너스나 성과급처럼 일회성 소득이 들어올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일부는 비상금이 부족하면 보강하고 나머지는 투자 계좌로 보내서 지수 ETF를 매수합니다. 이때도 대기자금의 비율에 따라서 전액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 일부를 대기자금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레버리지를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다루겠습니다. 기본 포지션을 지수 투자로 잡고 있는 사람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레버리지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수의 개별 종목에서 사용하는 레버리지가 어떻게 계좌를 망가뜨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웰니스 유키였습니다.